예, 어제가 정말 큰 재미를 줬죠. 국민의힘 토론이. 그렇죠. 이게 도대체 개그 프로인지.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폭탄 선언하자면 국민의힘 경선을 봤어요. 민주당 경선은 결론도 알고 과정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어찌나 꿀잼이든지. 근데 비위가 참 좋다.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서 하는 개소리들 있잖아. 아까 말한 그저 뭐 홍준표, 한동훈 이런 게 아니라 뭐 내라는 뭐 이게 민주당 책임이고 하는 이런 개소리 있잖아요. 난 그거 못 듣겠던데. 그러니까 경선이 국민의힘 경선을 제가 보고 느낀 게 이 새끼는 담배 같다. 피우면 암 걸리는 줄 아는데 자꾸 피우게 돼. 자, 어제는 그러니까 얘네들 토론은 다 이걸로 가려버렸어요. 홍준표가 한동훈한테 뭐 키높이 생머리 질문하면서 한동훈이 유치하시는 하이트 발언. 저 이제 텍스트로는 이래요.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해. 그러니까 한동훈은 유치하시네요 해. 동영상으로 짧게 한번 볼게요. 소리 안 나오죠? 처음부터 다시.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한동훈 후보에게 수위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여기까지. 끝까지 맥이네. 진짜 키높이 신발 네. 저한테도 많이 권하거든요. 아. 저 옆에 보좌관들이. 네. 저는 아니 그냥 작으면 작은 게 나의 저기 특기인데 그렇죠.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그거를 왜 어중간하게 그 몇 센치 높인들 어떻게 할 거냐면서 안 신은. 그게 사실상 하이힐이에요. 그냥 키높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신발에 탑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키도 큰 것 같던데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네. 봤을 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요. 분명히 홍준표 노린 거잖아요. 노린 노렸죠. 거죠. 이걸 노린 건데. 노렸죠. 아니 이게 토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토론이 되려면 내란 정국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거냐 이런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이 토론 하나가 모든 경선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렸다고 봐야지. 완전히 노린 거고 저는 그 뒤에 해명이라는 게 더 비겁한 것 같아요.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다. 바보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한동훈한테 지금부터 사람들 메시지 보내가지고 돼지 발전기에 매달 먹었냐고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물어봐야 돼 그러면?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가 물어보고 싶으니까 질문에 넣은 그러니까 거죠. 질문에 먹이고 넣어놓고 싶었지.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나는 나 같으면 차라리 당당하게 아니 정치인이라는 건 국민들 앞에 자기의 본질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외모부터 꾸미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한 정치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질문의 질이 확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 능력도 안 되고 그들 깜냥도 안 되고 말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어. 윤석열이야?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도 나름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 CBDC 관련한 그 화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막 어렵게 막 설명하면서 홍준표한테 아니 키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설명하고 키높이를 그다지 임팩이 없었던 거예요. 임팩이 없죠. 지가 자기 잘난 모르고 외워가지고 앵무새처럼 읊조이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임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전 여당이잖아요. 윤석열 파면된 뒤로 이제 전 여당이 됐는데 최소한 가장 기본적 도리는요. 탄핵을 당한 당에서는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홍준표한테 그거 물어봤어야죠. 꾸역꾸역 일단 기어 나왔어.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홍준표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그렇죠. 심하게 연루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질문을 하고 자빠진 게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난리 났죠. 음. 지금 토론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언론이 아주 그냥 끝났죠,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장해찬이가 또 한 숟갈 더 떴어요. 한동훈 싫어하는 이상할 정도로 외모에 집착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한동훈 뭐 가발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꺼냈었냐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렇죠. 네. 잘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잘생긴 게 맞나? 지금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내 콘텐츠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붙어서 연전 연패했잖아. 같이 붙으면 무조건 지는 거야. 이 토론에서 그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자, 리바이벌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홍준표 아니었으면은. 연탄 배달 현장에서도 키높이 신발 착용. 저 위험한 겁니다. 저 정도로. 저 발목 삐끗하면 어떻게 돼? 저 신발 구하기도 힘들 저렇게 높은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보정 속옷 입은 거. 네. 나 살다 여성들이 그러는 건 봤어도 내 남자 보정 속옷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저거 지금 웬만한 여성들보다 더 지금 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한 B컵은 되는 거예요. 네. 저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병적 집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상하디만 그 집착한 외모가 저 정도구나. 집착을 안 해서 어쩔 뻔했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 우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생 됐잖아요. 난 그거 알지.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살짝 화장을 하기 시작해. 화장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장을 안 하면 이제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한동훈이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홍준표가 이건 덜컥수 둔 거라고 봐. 왜냐하면 실제로 그쪽에서 계속 자기 그 팬클럽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글을 보고 있으니 이건 알 권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꽂힌 거예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하면 짓거리.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도 다음번부터 금도 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러겠지. 아니 탄핵 2번 당한 당에서 대통령 선거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당신 왜 나왔어? 그거 당신 말이잖아. 이렇게 질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어찌됐건 꿀잼이에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좀 재밌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사람 진짜 부끄럽기는 해. 약간- 쟤네들은 정권을 잡으려고 저러냐 안 잡으려고 저러냐. 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권이 목표일 수 있어요. 당권이 목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어차피 정권을 잡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될 것 같고 그 경남북 자민련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쪽 빨아보자. 저는 솔직히 그 이상으로 평가를 여기 못하죠.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최종 사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보수를 망쳐버린 그렇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화가 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먹히죠. 근데 그 퍼센티지가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4분의 1도 안 돼. 나머지는 홍준표, 김문수, 나머지 이제 한동훈 포함하면 누가 올라올 거냐, 뭐 나경원이 될 거냐, 안철수가 될 거냐 논란이 있긴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경선에서 치고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후보가 됐을 때 상대 후보의 표를 온전히 못 가져가. 그렇죠. 아까 민주당 이야기할 때는 맞아요. 비슷한 케이스인 똑같이 거죠.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원래 꿀잼. 저거는 B조만 어제 하이라이트를 받은 거잖아요. A조는 언제 한지도 몰라 사람들이. 왜 몰라요? 아니 양양자가 이직거리 봤는데. 해가지고 그래 이직거리 봤는데 양양자는 언급하지 맙시다. 네. 이따가 언급할 거예요. 양자야.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이 재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야, 나 열받는 거야. 내란수괴야. 연쇄살인범보다 더 중죄를 지은 내란수괴 혐의자가 양복 입고 나와요. 머리에 뽕 놓고 아 진짜. 넥타이 차고 나 이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요즘은 구속돼 있어도 그 법정에 출정할 때는 양복이랑 줍니다. 머리에 뽕은 못 넣지만 아무튼 양복이랑 줘요. 저 그냥 머리에 뽕만 안 넣어도 훨씬 추리해 보일 텐데 저렇게 다 해준다. 지금 눈썹도 다 그린 거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안 보면 돼요. 아니, 물론 언젠가 구속은 되겠지만 저렇게 활보하니까 국민들이 열받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받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저런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형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지기현 판사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진보다는 더 나이가 들은 얼굴이죠. 얘가 지금 아니 지기현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기현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정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둥지둥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방향성이 있게 한 가지 목표를 두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했다 욕먹고 저렇게 했다 욕먹고 허둥지둥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는 중립적인 수를 둔다고 뒀는데 그게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뭘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어떻게 이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면 직위원이 어떤 포지션인가를 좀 느낄 수 있는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본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죠. 한계는 있지만 윤석열이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둘이 뭔가 이야기가 돼서 뭐 특정한 목적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직위원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할 거라고 봅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직위원이 오늘 재판으로 인해서 너무 사진이 이제 선명하게 다 더 나왔잖아요. 그 전에 있던 사진들보다 코스트코에서 지나가다 만나도 누군 직위원 다 알아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판사라면 그걸 싫어할 텐데 직위원의 과거 이력 중에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따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무슨 법적 소리예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아, 법적 처벌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사람이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즐기고 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겠지. 아니 왜냐면은 사람을 완전체로 보면 우리가 지는 거야. 쟤도 지금 쫄아 있겠구나 이런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게 잔뜩 쫄아 있다 보니까 제가 왜 그 생각을 딱 굳히게 된 게 있는데 그 저번 주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늦게 신청해가지고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 재판부에서 그런 설명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재판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다,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다음 주에는 아마 공개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놓고 이거 비공개라고 결정을 해놓고 자기가 왜 그걸 비공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내셔널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비판 들어오니까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하주차장은 왜 공개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법원장이 판단한 거예요. 그거는 재판장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만족스럽지 않죠. 저는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역사가 없다지만 역사는 만드는 거지. 내단하는 새끼는 역사가 있어.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 있는데 그냥 이건 어디가 법조인의 눈에서 법조인의 관점이긴 한데 저 사람이 잔뜩 쫄아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재판을 잘못하면 자기에게 어떤 후과가 갈지를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건데.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정광훈이가 갑자기 주말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좀 안 믿고. 왜냐하면 저 자유통일당이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9%에서 30몇 % 얻었어요. 국민의힘 출마 안 하는 바람에. 저거 지금 국민의힘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요거는 약간 자기 장사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기 장사예요. 네, 자기 돈 때문에. 장사.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해라 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얘네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그 예배라고 칭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그냥 먹음을 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 종교 행사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해주거든요 후원을. 그 자기 장사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 당선 안 시켜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안 시킬 거긴 해. 그리고 그 전에 허경영 맞죠? 네. 그 여성을 절반 이상인가 출마시키면 또 돈을 맞아요. 국고를 또 네, 받을 네, 수 있잖아요. 아마 네. 그런 머리도 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헌금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헌금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나와 주시면 감사하죠 저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전략이 어긋난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하면 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윤석열 메시지는 많이 적게 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연일 자기 이제 아크로비스타에다가 애들 불러다 놓고 사진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란 수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증오 이런 걸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정권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자마자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탄핵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이번 판을 쉬어가랍니다. 해야 다음 판에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일은 이 판도 망하고 다음 판도 망하고 국민의힘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건 2026년 위헌정당 해산 심판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신당을 창당하는 말의 논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윤석열이가 돈이 많은가 보다. 신당 창당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하려고 했다까지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하려고 뭐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네. 사실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광훈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국민의힘을 못 믿는 상황. 야 윤석열이가 부당하게 탄핵이 됐는데 니들은 벌써 대선 경선에 이런 지금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하는 뭐 거거든요. 그런 프레임을 몰고 가겠지만 사실은 정광훈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고 봐요 저는. 정광훈이 원하는 거는 이분이 원하는 거 저희가 원하는 거 똑같아요. 현금, 캐시, 그렇지. 정광훈이 무슨 대선이야. 캐시.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김상민 전 검사라고 그 김건희가 꽂아주려고 했던 저 검사 전 검사가 지금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어. 저거 이제 저 창원. 네. 창원에 꽂아주려다가 결국 실패한 사건. 저거 실패하고 나서 지금 저 사람을 국정원에 다시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끝까지 챙겨준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예. 공범들은 끈끈해요. 네. 자, 김건희가 이제 좀 김상민 전 검사. 근데 사실은 이 측면이 있어요. 신무정이가 이걸 나 꽉 쥐고 있다고 보거든.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본즉 검사들이 지금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는데 김건희가 안 나오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상민 같은 사람이 그 현직 검찰을 내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검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국 수사했다고 해서 왜 김건희가 김상민을 챙겨주죠? 정당한 수사였고 정당한 범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사라면 김건희가 나서서 김상민을 챙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챙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수사, 안 되는 범죄가 안 되는 거를 끌고 가서 무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국회의원을 주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거 결국 특검으로 가는데 저번에 저 서영교 의원 나왔을 때 제 아이디어거든요.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을 대선 끝나기 한 10일 정도 전에 통과를 시켜. 다음 대통령이 바로 제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되고 그리고 그럼 다음 정권에 진짜 특검이 수십 개가 생길 것 같아서 저 요즘 전화 들고 기다려요. 서태영 내각에 혹시나 지금 하나쯤 김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수 탄핵안을 마련하는 얘기가 세상목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민주당 입장은 정확하게 뭐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 아니다. 네, 세게 이제 하려고 거의 준비를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덕수 임명안이 예, 잘못됐다고 인용되면서 많이 이제 조금 원하는 다시 거 얻었으니까. 뭐 무리하게 급하게 할 필요 있나 다시 약간 좀 그런 조금 상황인 것 급하게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다음에 한덕수 얘기 잠깐만 짧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한덕수가 대선 출마 아직 결정 안 했다. 뭐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발칵 뒤집어졌지. 그렇죠. 왜냐면 노코멘트.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나간다는 거죠. 저거는. NDNC 아니에요, NDNC. 꼭 나한테 물어봐야겠어? 어. 지금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을 그렇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못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못 나갈 겁니다. 간덕수잖아, 간덕수. 네, 간덕수기 때문에 못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옹립해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필적하게 나온다 네, 모를까. 나오면 모를까 아니면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이런 보도도 있어요. 한미 통상 협의 앞두고 맞서지 않겠다. 나 이런 워딩 처음 봐요. 저거는 진짜 미국과 맞서지 않겠다. 저거는 사형감 아닌가요? 근데 저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진짜 분노했습니다. 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매국노지. 국익을 위해서 싸우겠다 해야지.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과 협상은 차기 정부는 미루면 돼요. 본인은 미루면 며칠이나 남았다고. 미루면 될 일이고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이 협상을 이끌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그 가짜는 정치적 이익.
아 그리고 저렇게 말을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말 잘 듣는 강아지 노릇을 해야 트럼프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한덕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걸 이끌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한덕수 지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뭐 박근혜 때 얘네들은 지금 미국 뭐 한미동맹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어떤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민주당 정부가 훨 나아요. 헐 낫죠. 얘는 무능해가지고 맨날 아니 내란 일으키려고 하고 뭐예요 한미 동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무력화시킬 뻔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에다가 무슨 뭐 통보하고 내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위험한 집단인 거야. 그냥 위험한 집단이 미국이 봤을 때는 거의 뭐 탈레반, 후치 뭐 이런 거죠. 예.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뭐 당나라 집안, 콩가루 집안 돼 있다. 재밌네요, 그냥.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크게 위기 없이 지금 한 40일 지나갈 것 같아. 크게 위기 없이. 몰락해가는 잔당의 행태가 그대로. 네. 네. 그렇죠. 저쪽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한 사람이 다 강력한 후보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쫓아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투표장에 더 압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역사상 60% 정도 찍어. 그리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돼. 그럼 다음 차기 정권이 이렇게 쉬워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